안녕하세요. 닥터 스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감기로 인한 합병증 시리즈 2탄인 부비동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축농증이라고 알려진 병입니다. 부비동염은 코 주변의 부비동이라는 얼굴뼈 안쪽에 있는 공기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한국인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 증가로 2020년 대비 환자 수가 18% 증가했으며 특히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분들이 40% 이상 합병증으로 부비동염을 겪고 있습니다. 발병 원인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감기 바이러스가 코 점막을 통해 부비동으로 침입하는 경우로 전체의 80%로 이 이유가 가장 많고, 둘째는 흡연이나 수영장 염소에 의한 점막 자극, 셋째는 비중격 망곡증 같은 해부학적 문제, 마지막으로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특히 한쪽으로 휜 코를 가진 환자의 75%에서 부비동염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취약 집단을 살펴보면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중증 만성비염, 천식 환자, 보육원 아동으로 발병률이 일반 아동보다 2.3배 높습니다. 특히 당뇨를 치료 중이거나 암 치료로 면역이 저하된 분들이 위험합니다. 2024년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부비동염 발병률이 58% 더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성 바이러스성은 7에서 10일 내 자연 치유되며 누런 콧물과 함께 광대뼈 통증이 동반되는 급성 세균성은 폐렴구균이 주원인입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형은 코폴립이 동반되는 경우가 70%이며 최근 주목받는 진균성은 한쪽 코에서만 악취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드물지만 치아, 감염이 원인인 치성 부비동염은 위, 어금니의 통증을 동반합니다. 부비동염 치료는 증상의 심각성과 원인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 미국 감염병학회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 복합제를 10에서 14일간 투여하는 것이 1차 치료로 권장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이 항생제는 세균 감염 시 83%의 높은 효과성을 보이며 3일 내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로 전환하거나 클린다마이신과의 병용 요법을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2주간 하루 2번 분사하면 코막힘 증상이 58% 개선되며 생리식염수로 하루 2번 코 세척을 하면 평균 3.1일 빠르게 회복됩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CT 촬영 후 레보플록사신 같은 3세대 항생제로 변경하며 2025년 기준 급성 환자의 92%가 2주 이내 호전을 경험합니다. 만성 부비동염 치료는 더욱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항생제는 각 환자의 특징에 따라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지스로마이신을 4에서 6주간 투여하면서 프레드니솔론 경구 스테로이드를 3주간 병행하면 비용종 크기가 47% 감소합니다. 특히 고렴이 동반된 경우 시프로플록사신과 클린다마이신을 4에서 6주간 병용하는 강력한 요법이 필요하며 3개월간의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는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고려합니다. 2024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수술 성공률은 89%에 달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3개월간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사용해야 재발률을 33%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질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급성 바이러스성은 약 2주간의 대증 요법으로 충분하지만 세균성은 총 3주간 치료로 항생제 2주와 보조요법 1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성형의 경우 최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는데 이는 항생제 4에서 6주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3에서 6개월의 장기 치료가 필수입니다. 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3단계 접근법이 핵심입니다. 1단계에서 2주간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한 후 2단계에서 배양검사 결과에 맞춰 4주간 표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3단계에서는 수술과 항생제를 병행하는데 이때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 점막 재생 속도가 2.3배 빨라지고 재발률을 28% 낮출 수 있습니다.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2주 간격으로 내시경 검진을 받아야 완전한 회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치료법은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25년 현재 FDA 승인을 받은 다음에 소개할 치료 프로토콜은 94%의 유효성을 입증받았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된 환자에게서는 듀피젠트 같은 생물학적 제재를 추가하면 재수술 필요성이 8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와 면역 상태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병증 측면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안화농양과 뇌수막염입니다. 2023년 미국 메이오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 0.3%에서 시력 상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38 이상 고열의 시야 장애가 동반될 경우 즉시 응급실 방문이 필요합니다. 부비동염 예방법의 핵심은 적절한 습도 유지인 40에서 60%와 코 세척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필수이며 최근 시판된 의료용 고압식 코 세척기는 기존 제품 대비 점액 제거율이 40% 향상되었습니다.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항히스타민제보다 기강 국소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사용이 재발 방지에 3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비동염은 원인과 유형에 따라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질환입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코막힘 혹은 누런 콧물이 있다면 반드시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최신 치료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코 호흡으로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비동염 축농증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책 부탁드립니다.